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수소 얘기했죠? 네. 수소 연료 전지로 수소 차들이 움직이고 있다. 네. 수소 연료 전지 어떤다는 얘기를 했어요. 수소가 뭔가는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산소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산소. 산소란 말 들어봤죠? 네. 산소. 네. 네, 산소. 사실 수소 연료 전지 하면은 수소 가스하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기에 있는 산소하고 합해서 물이 되는데 그냥 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요용한데 그 촉매를 써서 백금 촉매라고 했죠? 촉매를 써서 천천히 산화한다고 해요.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산화. 그래서 수소가 산화하면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전기를 발생한다. 그 전기를 우리가 자동차에 이용하는 게 수소차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 몸에 해롭잖아요. 안 해로운 거죠. 우리 몸도 70%가 물이니까. 지구도 70%가 물이고, 식물도 나무도 다 70%가 물인데 물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해받는 게 아니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보통 차들은 이제 휘발유차든지 경유차든지 그거는 이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타요. 타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탄산가스가 나와. CO2, 탄산가스가 나와요. 탄산가스는 그게 뭐 몸에 넣으면 좋을 바는 없지만은 또 이 지구를 온난화한다. 지구를 덮이는 온실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있다.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 기후가 옛날하고는 뭐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올해는 벚꽃이 평년보다 열흘 앞서핀다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의 일종입니다. 뭐 어쨌든 그런 공해를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않는 전지, 수소차는 이제 좋은 환경이 좋은 차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소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 하면은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생긴 물질이다. 그래서 산소는 보통 이제 O라고 O, 알파벳 O. 그래서 물은 분자식으로 H2O라고 H2O 들어봤죠? 네. H2O 옛날에 들어봤으면 다 잊어먹었지만은 근데 몰라도 돼 그러면 H2O란 말은 물 분자는 수소 2개와 산소 1개의 원자로 된 거다. 그게 물이다. H2O가. 산소 원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물이 들어가면 수소 원자 2개에다가 그러니까 물의 원료가 산소 원자와 마찬가지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원소 중에서 원소가 117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103개라고 했는데 확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가지고 117개가 됐어요. 많아졌어요. 근데 인공 원소라고 그러죠. 인공으로 만든 거.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가 아니라 만드는 원소라고 해서 인공 동원소, 인공원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일 가벼운 게 수소야, 수소. 수소가 제일 가벼운 원소예요. 아까 117개의 원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수소예요. 수소. 근데 산소는 8번째로 가벼운 원소야. 기차. 8번째로. 네. 그 제일 가벼운 게 수소고 2번째가 헬륨인데 그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8번째로 무거운 게 산소다. 그래도 산소는 무거운 게 아니야. 금이라든지 이런 거, 우라늄 이런 것들이 무거운 금속들이야. 중금속. 금반지 같은 무겁죠? 금반지.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가벼운 게 산소다. 그리고 산소는 우리가 이 대기에서는 기체로 존재. 기체는 가볍잖아요. 물건, 딱딱한 물건이 아니라 기체는 가벼운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할 때 물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져가지고 물 분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산소도 있지만은 우리 공기 중에도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산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이 공기가 지금 여기 우리 실내에 있는 여기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산소가 있는 거예요. 산소. 이 공기, 기체 이거는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그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큼 들었을까 하면은 대개 그 20.95라고 그러는데 한 20% 정도가 산소예요. 산소. 그 다음에 뭐 80% 가까이가 뭐냐면 질소예요. 질소. 질소 한번 들어봤죠? 네. 질소. 우리가 비료할 때도 질소연산 간다고 하면 비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소. 그 질소가 이 공기 중에 기체로 한 80%. 그러니까 79.09라고 08, 79.08 정도가 이제 78.08 정도가 질소다. 대부분이다. 그리고 1% 정도가 그 속에 수소도 있고 또 탄산가스, CO2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헬륨도 있고 네온도 있고 네온사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것도 기체야. 네온도 있고 알곤이라고 하는 기체도 있고 또 크립톤이라고 하는 기체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양도 있어. 다 합해봐도 1%가 될까 말까. 나머지 20%는 크게 그냥 대충 해서 10%는 산소, 80%는 수소. 거기에 조금 들어있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네온사인에 쓰는 네온가스라든지 또 우리 여기 그 풍선에다 집어넣는 가스, 막 떠올라가는 가스, 헬륨 가스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산소는 물에도 이제 분자로서 이제 물 분자로서 산소가 존재하고 또 공기에 산소가 있는 것처럼 물에도 그냥 우리 강물, 맹물 그 물에도 산소가 약간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녹아 있는 산소 때문에 물고기가 사는 거야. 물고기가. 우리가 집에서 어항 들여다보면은 물갈이를 잘 안 해주면은 어항에 있는 고기들이 다 어떻게 해요? 꼭대기로 다 올라오죠? 네. 그 공기가 있는 데로 수면 쪽으로는 공기가 많으니까 공기 쪽에서 산소가 녹아 들어온 거를 마시려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물 표면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물에 녹아줘야 되는데 안 녹아주면은 그냥 숨을 못 쉬어서 물고기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물속에다 계속 넣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어항들 보게 되면은 막 뻥뻥뻥 트는 어항 봤죠? 기체만 넣어주는 거 봤죠? 공기를 넣어주는 거. 어항 속에. 그게 이제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도 산소가 조금 녹아있고 또 공기 중에는 산소가 한 20%쯤 있고 그런 산소들이 있다. 수소와 이제 그다음에 산소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산소는 굉장히 중요한 기체예요.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숨을 못 쉬는 거야. 공기에서 산소를 우리가 코로 빨아들여 가지고서 그 다음에 폐에서 그 산소가 이제 폐에 있는 혈관으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혈관에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산소가 혈관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포도당이 뭔지 알죠? 포도당을 혈액 속에다 집어넣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든지 또 무슨 고구마를 먹는다든지 이럴 때 씹어서 삼키면 위에서 그게 포도당이 돼가지고 또 흡수를 해가지고 혈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에 들어온 포도당을 이제 태우는 거야. 포도당은 탄수화물이라고 탄수화물. 그래서 그게 탈 수가 있어요. 타는데 막 불꽃이 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산소와 결합하면서 연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탄산가스가 되고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을 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열주를 떼면은 그게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연소를 타서
타서 탄산가스를 방출하고 그다음에 물이 나옵니다. 근데 물이 나왔는데 뭐 불꽃이 막 있고 그러니까 물이 다 증발해서 물기가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런데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불. 너무 많이 나. 어제 오늘 아주 8시에 껐다대. 강화도에 만이산에 산불 났다고 그러죠? 강화도 만이산. 강화도에 만이산에 보물 절도 있는데 그건 안 탔대요. 나무만 탄다고. 산에 나무, 낙엽하고 이런 거 탔는데 지금 뭐 강화도 산불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본격으로 안 나. 산불이 많이 나고 있죠. 왜 올해 그렇게 많이 나? 네. 그런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도 이제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기후가 변하는 거예요. 왜 기후변화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탄산가스가 너무 이 공기 중에 많아가지고서 온실효과 때문에 이게 이제 기후가 변하는 거예요. 온실효과 때문에 기후. 그래서 탄소 중립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탄소를 중립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탄소를 방출하면 탄소라는 얘기는 탄산가스라는 얘기예요. CO2. 그건 비닐하우스처럼 온실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구를 덥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는 요 우수가 지나고 경첩이 오고 이러면서 물 좀 네. 물 갖고 올게요. 물 좀 가지고 기침이 나오네. 기침이. 그래서 우수란 말이 우자가 비우자거든요. 우수 경첩이면 개구리가 이제 튀어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봄비가 내리는 거예요. 봄비가 내리는 봄비란 말 좀 들어봤죠? 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봄비가 내리는데 요새는 기후변화 때문에 봄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잘 안 내리죠. 지금 내리긴 좀 내리는데 남쪽은 또 안 내리고 또 뭐.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비가 내려줘야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은 물이 증발을 하는데 기온이 올라가는데 물이 이제 추진기가 돼가지고 날아가는데 그럼 그걸 채워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그건 안 채, 비는 안 오지. 계속 수증기가 날아가지. 그러니까 낙엽이라든지 나무 이런 거, 나무 가지 마른 것들이 물기가 없으니까 바삭하게 말라 있는 거야.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건조해지면서 수증기가 다 날아가고 건조해지면서 불이 잘 붙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정월 대보름이면 지불놀이만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그래도 괜찮았다고. 요새는 지불놀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커요. 산불 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또 그냥 농사 지면서 봄이 오면 그냥 그 잔디라는 잡초 같은 거 다 태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태우면 큰일 나. 불 나는 거예요. 못 태워요. 그 태워다가 다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월급 내요. 왜냐면 건조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봄비는 안 내리고 날씨는 따뜻해지니까 수증기들이 다 말라서 건조해지니까 불이 잘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많이 납니다. 사실 이제 불이 난다는 거 그건 이제 산소와 결합해서 나무라든지 낙엽이 탄산가스 CO2를 방출하고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열을 내는 것이 그 산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소와 결합하는 거를 산화라고 산소랑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산소와 결합할 때 산화.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를 제일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못이 녹이 슬지요. 네, 녹이 슬지요. 그게 산화한 거야. 산화인데 산화가 천천히 돼가지고 불수막에 녹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불을 떼고 나무를 태우고 또 이런 것도 다 산화야, 산화. 근데 빠른 산화야. 저 느린 산화가 아니라 빠른 산화를 뭐라고 하면 연소라고 말 들어봤죠? 연소. 타서 없어. 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소를 하면서 이제 막 불꽃이 나오고 그다음에 열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연소. 그게 또 산소와 결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산화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빨리 산화됐느냐, 천천히 됐느냐에 따라서 막 불꽃이 나고 막 뜨겁고 하는 것은 빨리 산화돼요.
천천히 있는 거는 그냥 못이 녹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피 속에서 우리 혈관 속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산소와 포도당이 연소하는 거야.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탄산가스가 나와. 그러면 그 혈관을 타고서 폐로 와서 내뿜어. 그럼 뭐가 나오면 탄산가스가 이별 입속에서 나오는 거지.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탄산가스를 내뿜고 하는 게 우리의 호흡작입니다. 호흡작. 호흡을 우리가 호흡한다. 숨쉰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네.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코로나 걸려봐요. 숨을 못 쉬니까 산소호흡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먹어서 이제 폐의 기능이 없어지고 숨을 못 쉬게 되면 산소호흡기로 호흡하잖아요. 그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소를. 근데 직접 그냥 우리는 코로 숨을 쉬면서 산소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또 필요한 탄산가스를 내뿜고 이러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따뜻한 게 왜 따뜻하냐? 혈관 속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해서 타면서 장작불이 탈 때 나는 열처럼 우리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 포도당하고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하는 것이 잘 안 되면은 이 손발이 좀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냉증 생기는 거. 그러니까 잘 타야 됩니다. 그리고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힘으로 산소와 탄수화물인 포도당이 결합을 해서 그게 산화반응을 일으키면서 또 연소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가 또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에너지로 머리로 생각도 하고 또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몸속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안 일어나는 거죠. 산소가 부족하면 폐의 기능이 약해졌다면 산소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연소작용이 잘 안 일어나가지고 열도 잘 안 나고 몸도 움직이기도 싫고 막 이런 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노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산소가 몸에서 막 탄수화물, 포도당 너무 많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포도당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하면 뭐가 우리 몸에서 계속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필요한 탄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만큼 좋아 이렇게 창조하셨냐면은 사람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죠? 네. 식물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요즘에 이제 봄이 되니까 파란 잎사귀가 나오고 있는데 그 파란 잎사귀에 이파랑이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그게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을 만들고 아니면 그것이 포도당에 연결된 셀룰로스, 섬유소를 만들고 또는 그것이 또 포도당이 또 만들어 녹말도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어는 작용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탄산가스예요. 탄수화물을 만들려면은 공기 중에서 탄산가스를 식물이 풀이나 나무가 흡수해야 돼. 탄산가스를. 그리고서 뭘 내면 산소를 내뿜어. 그 나무 밑에 가면은 산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낮에. 근데 그냥은 안 돼. 꼭 뭐가 있어요?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 빛이 있어야 돼. 빛의 촉매로. 그렇게 해서 나무가 계속 산소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 산소를 마셔가지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화로워요. 그죠? 나무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호흡을 못하는 건데 나무가 시키는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나무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산소를 많이 방출하게 하고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늦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자연을 잘 활용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나무에서 나는 산소와 또 사람들이 또는 동물들이 내뿜는 탄산가스가 잘 조화를 이루면은 잘 공존하고 서로 살 수가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석탄 같은 거, 뭐 이런 거, 석유 같은 거 막 태우면서 탄산가스 너무 많이 방출하고, 나무가 흡수해가지고 산소 만든 양보다 더 많이 내니까 나머지 막 그런 탄산가스가 남아있는 거죠. 그 균형 잡히게 만들어놨는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꾸 탄소라고 하면 탄산가스 방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탄소 방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게 탄소 중립화, 탄소 저감 장치, 또 환경 친화적 기반 이런 게 해가지고서 자동차도 하이브리드처럼 이제 좀 환경에 좀 영향을 좋다고, 수소차라든지 또 전기차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탄산가스 배출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도 지금 자꾸 이게 줄지를 않고 유지가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만 돼도 좋아,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기후가 변하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알래스카 우리 집사람 칠순이라고, 내 칠순이들 아들들이 엄마 칠순이라고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라고 표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 갔더니, 알래스카에 갔더니 빙산이 있어요. 네, 빙산이 그전에는 육지에서 빙산 거리가 가까웠대요. 근데 녹아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녹아서. 그러니까 빙산은 우리가 얼음은 물속에도 많아. 물 위에 떠 있는 건 얼마 안 돼. 근데 그 빙산에 물 위에 있는 것도 줄어들어가지고 멀어진 거예요. 그때는 바로 손대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손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뭐 한참 배 타고 가야 만들었어요. 녹아버린 거예요. 계속 녹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자연 환경이 점점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나무가 산소를 방출하는, 사람은 그것을 숨을 쉬면서 우리 피 속에서 탄산가스 만드는 것을 내뿜는, 그 내뿜은 탄산가스를 또 나무가 그걸 흡수해가지고 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만들어줘요. 열매도 만들어주고 뿌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서 또 산소를 방출하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또 산소도 나오고, 그럼 우리는 또 먹을 건 또 먹고, 그러니까 벼도 마찬가지죠. 벼도 열매가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엽록 속에 벼라니까 탄산가스를 흡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녹말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물을 흡수해요. 뿌리에서 물 흡수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녹말도 만들고 산소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먹고 또 숨도 쉬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이걸 점점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또 두 번째 얘기를 하면 산소가 그런 산소인데, 산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전기분해로 산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산소통에다 넣고서 환자들한테 산소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지난번에 코로나 때 너무 폐 질환이, 코로나가 폐렴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가 올라가고 인도 사람들은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었다고. 시체가 길에 쌓이고 그랬다고.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환자실에 가면 다 산소호흡기 하고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 안 가봤죠? 못 가봤죠? 가봤어요. 그래서 나 아는 사람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다 와봤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있었대요. 근데 나가지고 나왔어. 근데 그 중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가서 중환자실에서 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산소를 이제 만드는데 물의 전기분해로 산소를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업적으로. 그렇게 해서 산소통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시킬 때, 산소호흡 시킬 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오래되면은 이제 우리가 요즘엔 다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생명 연장하는 거를 싫어한다. 나는 그냥 자연산, 편안해 죽겠다. 나 그냥 산소도 막 집어넣고 또 음식도 못 먹으니까 막 집어넣고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게 있죠? 네. 그거를 안 하겠다고 가서 서약서 쓴 사람들도 있죠? 쓴 사람들 있죠? 네. 나는 쓸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썼는데 나도 써야 돼. 괜히 산소 막 음식물 그냥 삼키는 것도 아니야. 목에다 구멍 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그거 하면서 살아있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만 못한 거 아니야. 아이고, 저거도 먹는데요. 기계로 숨을 쉬니까. 먹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알지 못하게 그냥 숨만 쉬고 숨도 쉬는 거 아니야. 산소 집어넣는 거지. 기계가 억지로.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갈 때 인생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에서 존엄사라고 해서 존엄스럽게 죽어야 된다. 억지로 살려가지고 생명 연장시키지 않겠다. 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집어넣는 게 산소인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얘기했던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차의 반대 현상이야. 수소 연료전지는 전기를 내면서 그 다음에 물을 만들어내. 그런데 물을 분해시키면서 산소로 만들면서 전기를 쏴야 되는 거야. 그게 물의 전기 분해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으로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산소가, 그리고 호흡에만 또 산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연구실에서 실험할 때도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산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막 태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가 한 78%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연소도 약간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질소가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 신탄진의 그 한국타의 화재 사건은 연소 사건, 산소와 결합해서 타는 거죠. 그런 산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산소는 있으면은 수소 연료가 되는 것과 같이 만나서 불에 타면은 아주 잘 타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아주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불 있는 쪽에다 놓으면 안 되고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거는 산소 취급을 잘못하고 또 가연성, 고무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타는 것들을 잘 불하고 좀 머리 나이로 타는 거. 산불도 낙엽, 나뭇가지들이 건조한데 거기다 불씨를 넣어주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된다. 산소는 그렇게 위험한 기체 중에 하나다. 아주 편리하지만 위험하다. 그래서 이 세상 만사가 그래. 아주 좋은 거는 또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그걸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조절, 컨트롤을 해야 돼요. 양면성, 양면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산소가 참 좋은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서 산소가 또 아주 위험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숨을 쉬어서 산소가 나오면은 몸속에 들어가면은 폐에서 혈관에 들어가서 탄수화물,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내고 탄산가스가 피 속에 섞였는데 그걸 폐로 와가지고 뿜어내서 탄산가스 호흡을 발전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다가 타국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산소가 폐 속에 들어가서 혈관 속에 있다가 그게 뭘 하냐면은 이제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화학적인 말인데 활성산소 한번 따라해볼까요? 활성산소. 활성이란 말은 뭐예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활성.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보통 산소는 산소 두 개가 딱 산소 분자가 돼가지고 연소도 하고 아까 호흡을 해서 이렇게 탄수화물이 산화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활성산소가 되면은 산소에 있는 전자가 한 개만 있는 짝을 지어야 되는데 한 개만 있어요.
보통 전자가 두 개가 짝을 져서 있으면 안정한데 한 개만 딱 있으면은 그 딱 있는 한 개의 전자 때문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다른 거하고 반응을 잘 듭니다. 결합을 잘합니다.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애들 때는 그냥 가만히 앉지 못하잖아요. 그죠? 뭐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막 건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뭐 싸움도 잘하고 만들 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그게 적어지는데 근데 우리 산소는 호흡을 해서 몸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그 여분의 산소가 활성산소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몸속에 있는 어떤 물질하고 그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산소에 전자가 한 개만 있는 라디칼, 또 프리라디칼, 이거 가끔 강의 나온 말이죠.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야. 아마 건강 강의할 때 자유라디칼, 프리라디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디칼. 그게 몸에서 있는 물질과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몸속에 산소 원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전자 한 개만 있는 산소에 그런 라디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활성산소라고.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암이 생겨. 치매가 생겨. 노화가 돼. 피부가 노화가 돼. 나이가 먹으면 자꾸 얼굴이 거칠거칠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크림 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노화가 돼서 어렸을 때는 크림 안 발라도 그냥 피부가 그냥 부드러웠는데 나이가 먹더니 그냥 거칠거칠해. 그게 노화라고. 그런 노화시키는 거, 암이 생기는 거, 또 동맥경화, 심근경색 있죠? 심근경색은 이제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에 그 벽에 찌꺼기를 이렇게 이제 줘가지고서 이게 딱딱해져. 그래가지고 혈관에 동맥으로 피가 심장으로 나갔다 나왔다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우리 몸속에 그런 피가 심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잘못하니까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는 동맥이 딱 맥혀. 그러면은 심장 마비가 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근경색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죠? 심근경색이면 그래서 심근경색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골든타임이 뭐 4시간 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병원에 가도 빨리 싣고 가도 1시간 반은 검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4시간 반. 그러니까 막 심근 가슴이 통증,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협심증. 네. 가슴이 아픈 거. 못 느끼봤죠? 여기 오신 분들 건강하니까 먹는 거야. 가슴이 막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게 협심증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막 이제 심근경색이 올라가서 그냥 가슴이 다 너무 심장 마비가 올라갈 직전일 때 그때 이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때 가는 시간에 가슴이 아프다, 막 숨을 못 쉬겠다, 답답하다 할 때는 빨리 119를 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요. 늦게 가면 죽어요. 제 목 디스크 수술한 분이 계셔요. 그 목 디스크 수술한 의사 선생님 세우리병원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면 안 해요. 세우리병원이라고 정형외과 병원이 있어요. 목 디스크 수술 아주 대가라고 나도 받았는데 그 세우리병원 원장님이 아주 의사 선생님으로서 한데 그분이 심근경색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119를 불렀어. 그런데 집에 문을 따주는 장치를 외국 사람이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우리병원 원장님이 방에서 그냥 시간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세우리병원이 참 잘 됐어요. 그런데 병원 문 닫아버렸어요. 부인도 의사긴 한데 감당을 못해요. 환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협심증이다 또는 뇌졸중이다. 협심증은 심장이 가슴이 아프고 뇌졸중은 어지러울 때 있죠. 어지러울 때.
그 뇌혈관이 막힌데 그 뇌혈관이 막힐 때는 뇌경색이라고 해요. 그런 거 할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거듭 뭐 그냥 자동차 불러서 택시 불러서 가면 안 되고 119 불러가면서 빨리 가야 돼요. 금방 가야 돼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전화기에도 다 그게 다 우리가 앱으로 깔려 있어야지. 불러. 어떤 그런 위치까지 추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 나 아는 사람도 뭐 뇌경색, 협심증 와서 심근경색 와서 했어도 다 고치는 사람들 많은 죽은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활성산소, 라디칼. 자유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어떤 물질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소의 전자가 한 개만 딱 있는 아주 발산이 큰 그런 물질을 만들어요. 그런 물질이 동맥을 경화시키거나 뇌혈관을 경화시키거나 또 그렇게 하고 치매를 일으키는 치매의 원인은 우리 뇌에 세포가 있는데 우리 뇌의 세포가 1000억 개쯤이에요. 1000억 개. 많아요, 적어요? 1000억. 많아요, 적어요? 100개도 많잖아요, 그죠? 1000억 개니까 억도 많은데 1000억 개래. 뇌 세포가 1000억 개가 있는데 태어날 때 이제 커가면서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줄어든대요. 근데 줄어드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 신경 퇴행성 질환 치매라고 하는 거 신경 퇴행성 질환 치매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거기에 치매의 70%예요. 70%. 치매 환자들의 70%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가 먹으면은 깜빡깜빡한 거 많죠? 네. 없어요? 많죠? 근데 여러분도 더 적은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위신데 남원사님은 깜빡깜빡하게 적으신 것 같아요. 영어 공부 같이 하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잘하셔. 근데 첫 번째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경퇴행성 질환 치매 아니야. 그냥 망각이라고 그러지, 망각. 네. 그거는 이제 경도 인지장애라고 해요. 경도 인지. 그거는 치매는 아니야. 그냥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건망증인데 의학 용어로는 경도 인지장애.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도 인지장애. 여러분이나 나나 다 그런 경도 인지장애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내가 아침에 약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생각 안 날 때도 있죠, 그죠? 그거는 경도 인지장애지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확 이제 뇌운동도 하고 여기 와셔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화학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화학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그런 어려운 게 아니야. 선생님 기비감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다 그래. 괜찮으셨나요? 그게 뭐냐면 경도 인지장애라는 거예요. 경도 인지장애. 근데 다음에 또 오면 내가 또 얘기해 주니까 괜찮아. 내가 처음에 얘기 또 해주니까 같이 와서 같이 즐겁게 대화하고 배우고 얘기하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이제 그런 경도 인지장애를 더 심하게 안 만들고 뇌세포를 그냥 또 활성화시켜줘서 괜찮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안 쓰고 집에서 많이 누워있으면은 뇌세포가 잠잠잠 죽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뭐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신경 퇴행성 질환 치매는 못 고치는 거. 그 치매는 우리 뇌세포 속에 그 찌꺼기가 딱딱한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우 단백질이라고 해요. 잊어먹어도 괜찮아. 타우 단백질. 타우 단백질이 뇌세포 속에 그게 생겨요. 그게 유연성은 좀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이 막 전달되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매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침에 약을 먹었나 깜빡하면 괜찮은데
밖에 나갔다 집을 못 찾아가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지. 밖에 나왔는데 집에 갈 때 집을 못 찾아가요. 그러면 못 찾아요. 저 눈이 안 보이는데 진짜. 눈이 안 보여서 못 찾으면 괜찮아. 아니 진짜 못 찾아요. 보이면서 못 찾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집에 어린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활성산소. 산소 때문에 그래요. 산소가 물속에서 활성산소. 그래서 타우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활성산소의 영향이에요. 치매. 그래서 우리 몸에 노화 현상, 질병, 아까 심근경색, 뇌경색, 그다음에 치매, 암 이런 모든 걸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이 뭐냐면 산소가 몸속에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줘요. 그 활성산소를 안 만들려고 산소를 안 마시면 숨 못 쉬어 죽는 거지. 숨을 쉬어서 산소가 몸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 다들 안 받아요? 받죠? 받지 말아요. 눈 안 보인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안 보여서 다행이다. 눈이 보였으면은 그냥 더 많이 봤죠? 눈이 보였으면 밤에 그냥 쓸데없이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서 그냥 잠도 잘 텐데 눈이 안 보여서 그냥 싹 안 보여서 나중에 저는 그 방송 많이 했는데 CBS 새롭게 와서도 하고 EBS에서 교육화제행도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 CGN TV 검색할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면 CGN TV 하늘빛창비라는 게 있어요. 강소, 윤석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방송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게 뭔지 아냐? 눈이 안 보이는 거라고. 눈이 안 보이는 건 자랑한다.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한번 그 방송 들어보면 참 좋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나올 거야 아마. 이수민 교수 하고서 CGN 하늘빛 창비 찾으면은 그게 나오고 이수민 선생이 많아. 각 기자도 있고 골프 선수도 그래가지고 이수민 하면 안 돼. 이수민 교수 하고서 검색을 해야 거기에 나와요. 이수민 교수 하면 안 나오고 하늘빛 창비 CGN TV 거기서 이제 나와서 약한 거. 그러니까 내가 운이 나빠져가지고 행복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저 행복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랑 배워가서 강의 안 해. 행복하신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죠? 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데 여러분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한 것도 만나고 그러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 한남대학교에 은퇴한 교수가 170명 준대요. 170명. 많지 은퇴한 교수가 현직 교수는 이제 400명 되고 170명 되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인데 170명 중에 석좌 교수가 된 사람도 하나밖에 없어. 왜 석좌 교수가 됐느냐? 눈이 안 보여가지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걸 잘할 수 있는 거죠. 제자를 잘 교육을 시켜서 눈 보이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놀 텐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교육시켰어요. 그 제자가 자기 회사에 와서 고문을 하래요. 내가 어떻게 제자였어요? 고문관이야. 눈도 안 보이는데 그거 못해. 그러니까 그 제자가 회사에서 학교에다가 돈을 내놓는 거야. 가점기금을 석좌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수민 교수 석좌 교수로 임명을 하시오. 그럼 내가 그 임명에 드는 비용은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발전기금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지고서 그 돈으로 근데 많은 돈은 아니야. 이제 내 연금은 많은 돈은 아닌데 그 돈을 내요. 그러니까 고용을 하려면 최소한도 70시간은 고용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 근무시간이 그래 고용이 인정되니까 70시간 이상 고용하는 거로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임금을 이제 회사에서 대주는 거야. 회사는 학교는 나를 채용해서 줬고 그 다음에 회사는 이제 그 돈을 학교에다 내는 게 발전기금을 내는 거야. 내니까 학교에다 내는 돈은 세금 혜택이 있어. 회사에도 큰 손해 안 봐. 조금 손해 보지만은 조금 많이 그 손해는 좀 보긴 보지만은 그래도 뭐 학교에다가 돈을 내는 거니까 또 보람도 있거든요. 돈 내요. 나는 고용이 돼가지고
고용공단에서 한 손에 노트북 이런 거 공짜로 빌려줘. 2년이나 쓰다가 쓰고 나면 그냥 가지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노트북 이런 거 한 300만 원 줘야 사는데, 고용, 내가 지금 한남대 고용부에 있으니까, 수업자로 고용부에 있으니까, 월급 받고 70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 좀 교육에 필요한 게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2년간 빌려줘. 2년이나 쓰다가 2년 넘으면 그냥 가지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눈이 보이면 그게 대한 거. 완전히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보다 눈이 조금씩 더 좋아. 아니요. 아직 안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럼 나하고 좀 비슷한 건데 대부분 보면 약시였다. 좀 보여.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감사한 거죠. 아침에 숨을 쉬고 여기 나올 수 있었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게 나쁜 거예요. 아까 얘기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활성산소 생겨가지고 뭐 치매도 생길 수 있고 또 암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놀게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 그러대 언제 해남에 뭐 그 문화탐방 간다고 그러는데 언제 간대요? 나도 몰라요. 근데 지난주에 해남 해남 사람이 그러세요? 고일동이 해남에 있나? 고일동 해남에 있어요. 해남 무교였어. 거기 간다고 그래요. 나도 가자고 관장님 그러시더라고. 가죠. 근데 우리 회원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정약용 씨 그 갔던 자리 정약용 씨가 해남에 정약용 거기 있긴 있었는데 거기보다는 주로 그 옆에 뭐지 저기가 있지. 금방 그냥 생각하면 얘기하는 게 인지 뭐냐면은 조금 더 해남 더 가는 데 강진에 있었어. 강진에요? 강진에 정약용. 거기 갔다 오셨어요? 못 갔어요. 못 가서 가보려. 이번에는 강진 가는 게 아니라 해남을 가요. 우리 또 배를 타고 가야 돼. 내가 해남은 가봤는데 그냥 땅끝 마을 거기 있어요. 거기는 송길면. 아까만 여러 번 봤고. 거기 가봤는데 거기 배 타고 갔는데 못 가봐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가죠? 예.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푸는데 좋은 거죠. 근데 해남 가보셨다고 그러지만 몇 시간 걸려요? 잘 모르겠네. 4시간 걸려요. 4시간. 지금은 옛날에는 자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해남을. 네. 지금은 그렇게 어떤 좋아가지고. 하루만 자야. 그렇죠. 그 해남에 서이면이라는 게 있어. 아는 서이면? 송길면. 서이면인데. 그냥 내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집사람 아버지 장인어른이시죠? 그 양반이 돌아가신 지가 한 50년 되셨어요. 60년 되셨어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의 이름으로 된 땅이 해남에 있대. 그게 서이면이래. 서이면. 해남군 서이면. 서이면. 그게 14개면인가 15개면이요. 해남. 네, 해남이네. 근데 그게 몰랐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대요. 근데 금년이 특조법, 작년이지? 특조법이라고, 특조법. 특별조치법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후손들한테 그걸 인계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형제가 여자만 셋이 있어. 딸만 셋이요. 언니 하나, 동생 하나, 셋이 있는데 그 해남에 있는 그 땅, 크지도 않아. 100몇십, 한 200평 좀 못 된다고 그래. 그 땅을 그냥 받았어요, 해남에. 세 사람 명의지. 그렇게 한 50년 전에, 그러니까 78년에 돌아가셨어요. 1978년에.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선물을 50년 후에 주신 거예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행복한 거죠, 그죠? 네. 돌아가신 분이 저 선물도 주셨다고. 그런 땅들이, 숨어있는 땅들이 많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 검색을 그렇게 나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하고서 인터넷에 하면은 근데 동명이인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다른 걸 또 더 첨부시켜야 돼.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더 좋지. 그런 걸 첨부해가지고 검색해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놨던 사람들이 숨어있는 게 있어요. 그 찾으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가끔 검색을 여러분 못하니까 젊은 애들한테 한번 검색 좀 해달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 거기 산지도 않았어요, 뭐. 그런데 이제 누가 거기다가 해남에 배추를 많이 심대. 예. 배추가 좋아하니? 배추 많이 네. 나와요. 배추가. 근데 이제 올해부터 배추 짓는 사람이 조금 세금을 줄 것 같아. 그죠? 당연히 줘야 돼. 어쨌든 그런 해남이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해남을 간다니까 가면서 우리 배도 타면서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죠. 맞아요. 많이 가서 한번 하도록 하죠. 그래서 윤성도 씨의 유적을 좀 보는 거예요. 윤성도 씨. 조선시대 윤성도 씨.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저기 우리가 버스나 기차나 타고 촥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버스 타다가 4시간이 너무 멀으니까 하다가 쉬면서 또 거기 휴게소에서 또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쉬엄쉬엄 가면은 괜찮을 거야. 그래서 갔다 오면 좋겠다 싶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왜?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더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못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맞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 그래서 스트레스가 언제 생기느냐? 스트레스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죠? 네. 있으면 생겨. 빨리 없애야 돼. 그게 제일 많이 크지요. 지금 미운 사람이 쓴 사람은 빨리 용서해줘 버려. 용서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내 생각에서 하는 거지요. 네, 용서해주고 그냥 두 번째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대학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 거 듣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또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교에서 40년간 근무했는데 학생들한테 밥 주는 학교 없어요. 밥 안 줘요. 밥 안 줘요. 근데 나는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애들 밥을 좀 많이 사줬어. 그래서 애들 날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냥 밥도 줘요. 또 오가는 길도 차도 또 보조해줘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 감사하다. 참. 내가 눈이 나빠서 이런 배워봤는 거 감사하고 나라에도 감사하고 또 국가에도 이렇게 복지로 하는 거 감사하고 정자도 보도하는 감사하고 관장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우리한테 차도 갖다 주잖아요. 그죠? 감사하고 점심도 뭐 먹을까 하는 건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놓으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감사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감사를 해. 말로 안 해. 말로 안 해. 미국 사람들은 말로 많이 해. 땡큐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도 속으로 속으로 감사하지 말고 말로 감사해. 누구든지 말로 다 감사합니다. 차 갖다 주면은 감사하다 꼭 얘기하고. 근데 점심 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차 타고 가잖아요. 갈 때 기사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고. 그렇죠? 네.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고. 아니요. 돈 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말로 꼭 해야 돼. 말로. 그냥 속쓰기는 아들도 있어야 되게. 그런데 저 녀석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하지 말고 야 너 때문에 나 감사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살면서 마음만이 아니라 입으로 감사하는 걸 자꾸 해. 그래서 하루 저녁에 딱 내가 감사하다 몇 번 했나. 적어도 1000번 이상은 해야 돼.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했어요. 다 체크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 그럼 전화로 하는 거야. 전화로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화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감사하다고 자꾸 뒷부분 나누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적어져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적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주러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항산화제가 있어. 그러니까 산화성 물질을, 산화성 산소를 없애주는 게 있어. 먹는 것 중에. 그거 챙겨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챙겨. 그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죽여주는 게 있어. 그리고 그걸 먹으면 그 활성산소가 그거랑 반해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걸 얘기하는 본론의 그 강의에 오늘 주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산소와 반응을 잘하는 거를 폴리페놀이라고 해요. 폴리페놀. 몰라주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폴리페놀. 따라해볼까요? 폴리페놀. 페놀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페놀? 네, 페놀이라고 들어봤죠? 페놀은 우리가 벤젠이라고 하는 육각형된 벤젠 구조에 OH가 하나 있는 거예요. 페놀. 페놀인데 폴리페놀이에요. 폴리란 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 페놀들이 많이 결합한 물질들이에요. 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육각형 벤젠에 OH가 하나 있는 거, 알코올기죠. OH, 알코올기가 있는 건 페놀인데 그 페놀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그거를 폴리페놀이라고 해요. 그렇게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은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와 반응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순간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질 겁니다. 생겼던 것도 없어지고 금방 생긴 것도 금방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암으로 갈 수 있고 그게 치매로 갈 수 있고 그게 심근경색으로 뇌경색으로 가는 거를 막아요. 그리고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거칠어지는 것도 막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폴리페놀을 많이 우리가 몸속에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하면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돼. 그걸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근데 우리가 먹는 거야. 많이 먹는 거야. 근데 폴리페놀은 칼라가 있어요. 칼라. 색깔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칼라 푸드란 말 들어봤죠? 색깔이 있는 음식은 그 속에 폴리페놀이 많이 있어. 색깔이 있는 음식. 뭘까? 맞아. 당근 토마토는 색깔이 있는 음식이야. 모르는 수만 세면. 시금치, 호박. 호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색깔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색깔, 노란 색깔 있는 것도 있고. 빨간 색깔 있는 거 있죠. 파프리카 먹어봤어요? 네. 토마토도 빨리. 토마토는 이제 빨간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 그렇죠. 파프리카라고 하는 거 먹어봤죠? 그건 빨간색이요. 또 여러분들 블루베리 먹어봤죠? 블루베리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리고 먹어봤죠? 초록색 아니에요. 초록색 아니에요. 약간 블루베리 보라색에 가까워. 보라색. 그런 블루베리라고 하는 것도 그게 컬러 있는 블루베리. 또 요즘에 블루베리가 얼마큼 몸에 이렇게 몸에 얼마나 이익하냐고요. 그게 아까 얘기한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그 아주 그 주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좋은 거야. 그거 먹어야 돼.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제 그거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맥도 있는데 그 아로니아라는 거 들어봤죠? 네. 아로니아도 그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런 것들이 다 컬러풀이야. 그게 다 폴리페놀이 있는 물질들이야. 칼라 푸드는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거. 색깔, 그런 것들은 컬러가 있는 것들의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한 활성산소를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좋아.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그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데 그거를 참 좋은 거다. 값도 적절할 토마토가 블루베리도 싸단 말이에요. 블루베리 좀 비싼데. 근데 많이 먹으면 좋아 나빠? 나빠요. 너무 많이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게 되는데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 그런 칼라푸드는 많이 먹지 말아야 돼. 그럼 많이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섞어 먹어야 돼. 섞어 먹어야 돼. 토마토만 먹지 말고 토마토도 먹고 당도 먹고 당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이도 거기 해당되나요? 오이는 칼라푸드는 아닌데 오이하고 당근 같이 먹으면 안 돼. 오이하고 당근하고. 근데 오이는 비타민 C가 많아. 비타민 C가 오이는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C 섞어 먹지 말고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아로니아를 많이 심더라고. 값도 싸지 아로니아. 그 블루베리보다 싸지요. 사실 블루베리가 그 아까 얘기한 그 저희가 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게 블루베리야. 그게 참 좋은 건데 그게 비싼다. 근데 아로니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로니아는 또 그 맛이 여러분 먹어봤지만 어떤 맛이에요? 뜰분 맛이 있죠? 이게 탄닌이야, 탄닌. 탄닌이라는 물질이야, 뜰분 맛. 탄닌. 우리가 감도 탄닌이 있어 뜰분 맛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 아로니아도 뜰분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뜰분 맛이 있는 걸 많이 먹으면 위가 안 좋아져. 속수인 형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로니아가 값도 싸고 아마 지금 얘기한 칼라푸드 중에서 아로니아가 제일 폴리페놀이 많아. 뜰는 맛을 없애서 먹으면 어때요? 네? 뜰는 맛을 없애고 먹으면 없앤다는 게 그냥 뜰면 안 나게 단 거 섞어서 먹게 되는데 그건 똑같아. 아니 뜰는 맛을 없애고서 그 뜰는 맛을 우려내는 거 글쎄 나 우려낼 방법 보는데 우려낼 수 있으면 괜찮죠. 감 같은 우려내잖아요, 그죠? 우려내는데 그런데 그래서 많이 먹지 말고 대개 아로니아는 10개, 12개 정도 그 정도 먹으라고 돼. 그렇게 많이 먹나요? 10개 아니 알갱이로 된 거 알갱이 하나씩 조그만 알갱이잖아요, 그죠? 네. 12 알갱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봐도 12개. 근데 이제 그 아로니아를 되게 따가지고서 빨리 그 아로니아 열려서 팔 때 있잖아요. 사가지고 급냉을 시켜야 돼. 냉동실에다 냉장을 시켜요. 그러면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놔두면 그게 변하는데 얼마 동안은 며칠 동안은 괜찮은데 오래 공기 중에 내놓으면은 그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참외는 어때요? 참외? 예. 참외는 칼라푸드가 아닌데 지금 칼라푸드였는데 참외는 몸에 나쁠 거 없지. 참외도 좋고 많이 먹지 말아. 호필이잖아요. 당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칼라푸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칼라푸드에 그런 그 색깔을 내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로니아가 칼라푸드의 이론은 폴리페놀이 있는데 그 폴리페놀은 뭐냐? 안토시아닌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안토시아닌. 내가 작년에 강의했어. 네. 단풍 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안토시아닌이라고. 그런 색소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칼라푸드에 폴리페놀 뭐가 되고 그걸 먹으면 안토시아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항산화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되 좋다는 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고루고루 섞어서 먹고 또 비싼 거 이건 비싸고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아니야. 비싼 거보다도 싼 것도 좋은 게 많이 있어. 그런 거를 잘 고루고루 먹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음식은 과식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것도 맛있어도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다 익서지 아니야. 과유불급이야. 과한 것이 부족한 것만 못해.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옛날 사람 그랬잖아요.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얼른 숟가락 놓으라고. 그렇죠? 그게 좋다고 그러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하면은 그때 활성산소가 또 나와. 소화 못해서. 또 우리가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량 먹도록 해야 된다. 숟갈 넣기가 싫을 때. 옛날에는 그
버리는 게 아깝다고 그래서 다 먹게. 네. 근데 그게 할머니들이라든지 어르신들 생각이셨어. 왜냐면 옛날에 다 굶던 때 아니었어. 쌀, 요새 쌀이 남아 들어가. 그래가지고 쌀을 뭐 국가가 무조건 사주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된다고 그러고 싸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쌀이 남아 들어가서 쌀 농사 짓지 말고 거기다가 다른 거 지라. 콩 같은 거 하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쌀이 없어가지고 저녁에는 고구마로 그냥 쌀 대신 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고구마도 좋잖아요. 고구마가 더 좋은 거죠.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그거 먹었어요. 고구마도 좋다. 그래가지고 또 쌀만 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보리쌀 섞어서 먹었어. 근데 보리쌀 섞는 게 좋아 나빠? 더 좋은 거다. 보리가 더 좋은 거다. 쌀밥보다. 옛날에는 그냥 가운데다 조금 얹혀가지고 떡떡은 오늘은 맨날 먹고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쨌든 너무 많이 안 먹도록 조심을 하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여자들 몸매도 이쁘게 한다고 그냥 굶어. 그건 좋아 나빠요. 그건 나빠요. 굶으면 안 돼. 적당량을 먹되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 먹어야 돼. 근데 글쎄 우리 이제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요새 둘이 살으니까 옛날에 내가 7식구가 살았는데 남는 버리기가 아프니까 식구가 많을 때는 그냥 10씩 먹으니까 없어지니까 둘이 먹으니까 남어. 자꾸 더 먹으라고 합시다. 옆에서 그래. 이게 더 먹어라. 그리고 도시락 시켜주면 도시락 그거 남기기가 미안하잖아요. 그죠? 아까 다 먹으면 여기서 점심 먹으면 배불러. 그죠? 좀 남기더라도 배불러 먹지 말아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배부르는 그것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활성산소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독성 있는 물건들, 물질들을 먹게 되면은 이제 간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시켜주면서 또 활성산소가 생겨. 치매 일으키게 하는, 암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물질이 또 생겨요. 그래서 깨끗한 거, 금속, 환경에 지장이 없는 거. 그래서 그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심할 건데 우리가 그 외식하는 거 있죠, 그죠? 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배달 음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가끔 한 번씩은 괜찮아. 근데 맨날 집에서 안 해 먹고 맨날 배달 시켜 먹고 맨날 집에서 안 해 먹고 밖에 나서 먹고 그거는 좋아 나빠요? 나빠요. 한두 번씩은 괜찮아. 조금 먹는데 이거 배달 음식이라든지 식당에서 안 좋아. 그러면은 안 먹지 말아야지. 아니야. 그렇게 안 먹을 필요는 없어. 먹되 그 매일 먹지는 않으면 돼. 그 며칠 한 번씩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 미세먼지. 오늘은 참 좋대요. 그죠? 어제까지 나빴죠? 미세먼지도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만드는 원인이 된대요. 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 미세먼지하고 또 초미세먼지가 있어.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는 우리 코 속에 털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막아줘요.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못 막아. 폐까지 들어가. 초미세먼지가 참 나빠. 그래서 초미세먼지 막으려면은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마스크를 써도 K80 이상짜리. 가서 물어보고 이게 K80 이상 되니까 물어보고 가르쳐줘요. 그걸 쓰고 나가야 돼. 그래 미세먼지가 해소를 안 들어가. 초미세먼지가. 그래도 이거 써도 조금 방어는 되지요?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 벗으면 안 돼. 근데 마스크 쓰면 좋은 점도 좀 있죠? 네. 여자들은 감기 안 걸리고 립스틱 안 바르도 되잖아. 네, 맞아요. 얼마나 귀찮은지 바르는 거죠? 남자들은 또 수염 깎게 되는데 안 깎아도 돼. 다 정리 있어.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 한 3년간 써보니까. 그러니까 잘 장점도 살리면서 또 벗을 땐 벗고 쓸 땐 쓰고 그러면서 그 마스크하고도 잘 가깝게 지내시고. 어쨌든 미세먼지도 우리가 치매를 일으키게 하고 뇌혈관을 망치는 그런
그런 것도 그다음에 또 모든 암을 일으키는 그런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하는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